많은 이들에게 중국은 항상 논란의 장소이고 여러가지 의견이 갈리는 국가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존재만큼은 무시할 수 없으며 중국의 미래를 걸기도 하는데요. 그들 중 중국에 희망을 거는 이들은 앞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커진다고 보는 이들로 자녀들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어와 언어 등을 학습하고 동양의 문화도 익히기 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짐 로저스 역시 늦둥이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중국은 아니나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도 결국 미래는 중국이 주도하게 되며 주변 국가인 한국도 북한과 통일 시 최고 국가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글로벌 먹거리가 줄어들고 선진국들은 코로나 시대에 자존심을 구기며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아무래도 부유층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에는 좀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국이라는 선택지는 리스크가 상당함에도 경제 규모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한 것이겠죠. 또한 중국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도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많은 이들은 중국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공장에 자신의 회사의 지사를 비롯해 생산 기반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국제학교는 상당히 발달했으며 아시아의 국제학교 중심이 되고 있었으며 중국은 뜻하지 않게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구 구조가 한국에 비해서 매우 튼튼하고 계속 늘어나는 양상인데 이런 주된 이유는 미국뿐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인재들의 유입이 일어나 인구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난민이나 불법 체류 등의 인구 증가가 아니라 해외의 우수 인재의 유입이 엄청나 미국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며 그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 중국도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다 보니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각종 세계의 부유층들과 중국 관련 직종의 자녀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곳이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의 가능성이 가장 큰 중국 대도시들에서 그 중심이 옮겨진다는 말이 나온다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아시아의 허브 역할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한국인데 최근 이런 일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중국에 몰려온 국제 인재들이 왜 중국이 아닌 한국 등의 국가를 급격하게 선택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또한 결정적으로 최근 공개된 지도를 보면서 미국에서는 탄식하며 한국을 지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 미국 최고의 기업들도 물론이고 국제기구까지 줄줄이 서울을 선택하며 중국을 놀라게 했다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 각종 기관과 매체 등의 반응과 중국 상황, 한국 등이 언급되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로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은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화 집권이 강화되면서 유례없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현재 중국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을 보내고 인재를 파견했던 미국과 서방연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탑다운 다툼으로 치부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안 봤지만 바이든 정부 이후 중국은 미국을 본격 적대화했으며 러시아 전쟁으로 유럽과 갈라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영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색다른 보고서를 내며 중국을 놀라게 했는데요. 영국 상공회의소는 2022-23학년도에 중국 국제학교 교사의 이직률이 최소 40%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중국에는 국제학교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라 다국적 교사가 상당히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이 뛰어난 상하이에 집중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중국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영국 상공회의소 스티브 린치 이사는 이런 국면은 국제학교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머무르는 매력이 떨어졌고 외부 인재의 유입도 멈출 전망이라 내다보는 것이죠. 현재 중국 기업의 약 47%는 중국의 불확실하고 통일되지 않은 규제가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그들을 중국에 머무르게 하면서 유지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대답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홍콩 SMP는 중국의 봉쇄 문제로 국제학교의 교사들이 대거 이직을 하면서 외국인 가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해야만 할 것이고 중국으로 오려고 계획했던 이들은 다른 곳을 물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떠오르는 곳은 다름 아닌 도쿄와 서울이 비교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상하이와 베이징을 대체할 도시는 의당 한국과 일본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일본이 경악할 만한 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매체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대도시를 대체할 도시는 바로 서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아시아의 허브는 도쿄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 그 중심은 명백하게 서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서울뿐만 아니고 도쿄와 태국의 방콕, 싱가포르까지 모두 아시아의 집으로 물색해봤지만 내부적인 논의 결과 외국 기업에 대한 친화성을 비롯 아시아 뉴스의 중요 역할 등으로 서울을 택했다면서 뉴욕타임즈 디지털팀은 홍콩을 떠나서 이제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은 한국을 아시아의 긴급 의료 지원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중국, 일본, 한국 세 곳을 최종 심사에 올렸으며 결국 한국이 최종 지정 국가가 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검토, 일처리 속도와 방역 지침 등 종합 점수를 가장 한국이 높게 받았다고 피력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직원들 긴급 상황 때 한국에서 치료해달라며 한국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최근 1, 2년간 있었던 일인데 이제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러시아 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배제하고 다른 국가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과정 가운데 일본은 과거에 비해서 배제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해 일본 언론은 의문을 표하는데요.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 온라인 등은 최근 국제기구나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도쿄와 서울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에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그 이유를 영어 교육과 국가 개방성에 있는 것 같다는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중국 방역 정책으로 상하이와 홍콩이 국제도시의 매력을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 상하이와 도쿄가 보여주는 폐쇄성과는 정반대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픈되어 있고 교육하기 적합한 한국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다양한 서방 매체는 서울과 싱가포르 등이 급부상하는 아시아의 대표 도시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어 교육과 개방성, 투명성을 갖춘 도시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주변국에서 단연 뛰어난 국가로 관심을 받는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최근 한국인의 행보가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며 화제입니다. 세계 여러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보도된 이 기사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 의료 지원 프로그램 참가 모집이라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발전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젠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 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주세요. 해당 기사는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한국인들이 해외 여러 참전국 매체에 요청하였고 감동한 외신들이 대대적인 보도한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한국인들의 정체가 소규모 국내 기업 인프레시라는 것이 밝혀지며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또한 이들은 6.25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를 꾸준히 알려오며 적자 속에서도 후원을 이어온 한국인의 정체성이라 불리며 극찬을 받아온 기업이었습니다. 머나먼 에티오피아에선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대규모 안질환 수술을 지원해주며 미라클 코리안이라 신문에 보도되고 앞서 말한 의료 지원 프로젝트로 한국에 오기로 한 필리핀 참전 용사가 건강 악화로 못 오게 되자 직접 찾아가 후원을 하는 등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며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생활고로 절도하여 붙잡힌 참전 용사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새벽같이 달려가 식료품과 생활비 카드를 전달하며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 무료 배포, 보육원 후원 등 끊임없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역시 많은 한국분들과 함께 참전 용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래블튜브도 그 후원에 동참하고자 인프레시와 특별한 후원 상품을 출시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해당 티셔츠는 국내 참전 용사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출시한 한정 굿즈로 Things to Remember,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티셔츠 곳곳에는 0625, 라벨 태극기 등 한국을 상징하고 6.25 전쟁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담아냈으며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 역시 수익금의 일부를 참전용사 분들께 후원하고 실제 후원 진행 시 구매해주신 분들의 성함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채널 역시 이 후원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며 이러한 기업에게 많은 용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